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18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소속인 배의철 변호사라고 있다고 합니다. 오후에 갑자기 윤 어게인 신당, 그냥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이었기 때문에 신당 창당을 하겠다, 이런 기자회견을 오늘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톡 단체방까지 만들어 가지고요, 내외신 공보를 진행하겠다 이러면서 기자들을 갑자기 수백 명을 초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본격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냐, 그래서 뭐 일부 종편 등이야 여기 갑자기 긴급하게 저녁 방송을 진행하다가 그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왕좌왕했죠. 이게 도대체 뭐냐, 핵심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곧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했던 석동현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일절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 대통령 변호인들의 변호 업무와 정당은 전혀 무관한 일이다. 탄핵에 분노한 청년 세대들이 무언가라도 해야겠다는 절박한 몸짓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만류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이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 없는 거야. 없는 거고, 변호인단도 다도 아니고 변호인단의 일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곧바로 당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윤갑근 변호사도 이거 윤 전 대통령과 관련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공지를 했는데, 이러니까 이제 관측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참여 안 하는 거냐?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은 탈당하냐? 왜냐하면 정당을 만들려면 탈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이게 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에 대비해서 뭔가 미리 좀 텐트를 하나 쳐놓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국민의힘과 뭐 정당이 분열되는 건가? 2017년 바른정당처럼 별별 관측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공지 외에는 뚜렷한 게 없었거든요. 그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의철 변호사라는 사람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동안에 김홍일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배보윤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처음인데 뭔가, 그래서 온갖 종류의 여러 가지 관측, 상상,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굴러가고 있는 와중에 한 4시간쯤 뒤에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 그 사람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소했으면 일단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담을 수 없는 2030과 자유진영의 목소리를 담아 정권 재창출과 단일화를 향해 연대하고자 함이었다. 이게 이제 자기네들의 당초 목표였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신당 제안이 대통령님 의중이나 뜻 혹은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여러 오해를 나올 수 있어서 기자회견으로 이를 공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금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라고 기자회견을 만류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으로부터 압박이 빗발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뜻은 순수했다. 그 순수했다는 건 뭐냐면 2030 청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사실은 청년 변호인단, 이거 아마 기억하시죠? 몇천 명인가 3천 명인가 얼마인가가 모였다는 그 청년 변호인단이 주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윤 어게인 이런 거를 이제 주도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뭔가 우리도 대선에 뭔가 기여하자, 그런 차원에서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특별히 후보를 내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한다, 그러나 다른 정당이라는 플랫폼으로 지원한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뜻과 무관하게 정치권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지금 신당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다면 이거는 윤이 언젠가는 직접 정치를 하려는 그 발판을 만들어 놓으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게 그게 단순한 오해일까? 아마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은 윤이 정치를 재개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이 사람들이 배의철 변호사 등이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에는 관여했다가 나중에 발을 뺀 건지 그거는 아직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배의철 변호사라는 사람의 동향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것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배의철 변호사 등이 뭔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정해졌을 경우에 그걸 외곽에서 지원하겠다는 생각은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윤과 바로 엮여서 정치적 파장을 낳으니까 윤도 만류했고 국민의힘도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해프닝의 발단은 자기네들은 굉장히 순수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치에서 그 순수함이 그대로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대로 전달되면 완전한 성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공지하면서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고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그렇다고 정당을 만드는 건 아니고 이런 무슨 모임, 예를 들어서 과거에 노사모 같은 모임,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우리는 청년층의 의지를 앞으로 구현해 나가겠다든지 이런저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목적과 지향성을 명확하게 했다면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정도에 대한 오해도 상당히 줄었을 텐데 그냥 신당 창당으로 딱 공개를 해버리니까 이게 오해받기 십상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제 만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처음부터 관여했는지는 그거는 지금 현재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석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관여 안 할 리가 없다, 이런 이제 정치권의 판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당 창당이라는 거로 이게 딱 불거져 나왔는데, 근데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번 대선에 관여하지 않겠다,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 라는 의사는 분명한 걸로 보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신당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제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더군다나 윤 어게인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것도 본인이 알았다면 입장을 바꾼 거지만 몰랐다가 뒤늦게 알고서라도 제지했다, 그 얘기는 나는 관여할 생각이 없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외곽에서 국민의힘을 돕는다? 그게 드러나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야말로 민주당이 반길 일, 이재명 후보가 반길 일이다, 이런 거고요. 이렇게 반기면 그러면 그것이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안 될 걸로 봅니다. 아마 국민의힘도 그래서 항의를 빗발치게 한 것 아닌가요?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했던 비율과 반대했던 비율, 아마 마지막 순간이 6대4 국면이 조금 안 됐던 걸로 보입니다. 6%, 7% 갤럽 조사 기준으로 이 정도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딱 그렇게 질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건 아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도 이게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배의철 변호사 등이 처음부터 정무적인 오판을 했던 것 아닌가. 법조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바로 여기에서 분명해지는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국민의힘 후보에 악영향을 미칠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은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거
윤 전 대통령 과거 같으면요, 아마 그냥 밀어붙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내가 오라 그러고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이번에는 뭐 본인이 뭐 몰랐다면 뭐 당연한 결과지만 알았다 할지라도 후퇴했다. 뭐 결과는 여하튼 그게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와 좀 달라진 모습, 이런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당내에서는 지금 너도 나도 경선 후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발이 바로 유정복 인천시장이죠. 뭐 윤보 명퇴 이런 걸 만들었더군요. 윤보 명퇴. 윤석열은 보내고 이재명은 퇴출시키자. 뭐 이런 건 이제 본인 나름대로 사자로 만들었습니다. 윤보 명퇴. 이걸 필두로 해서 많은 그 경선 후보들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에 한남동 관저에 가서 만난 나경원 의원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는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점점 더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 후보들이 현재는 이제 경선 후보가 8명 아닙니까? 4명, 2명, 나중에 1명으로 최종 압축될 때마다 거리 두기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물론 민주당은 또 그 틈새를 파고들겠죠. 이재명 후보는 아마 그 TV 토론 때마다 뭐 이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국민의힘 후보가 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거는 숙제입니다. 본인들이 거리를 아무리 두려고 해도 이재명 후보 쪽은 자꾸 그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영원한 숙제다. 누군가가 확실하게 거리 두기를 하고 나서는 그런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숙제로 남는다. 풀어야 할 숙제다. 풀지 않고서 대선에서 이기는 방법은 없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근데 이거를 어찌 보면 간단하게 푸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거리 두기 뭐 이런 얘기가. 이거를 윤 전 대통령 본인이 풀면 됩니다. 본인이 지금 내란 혐의에 관한 재판 계속 진행되죠. 이제 그 지난번 첫 번째 재판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법정 촬영이 금지돼 있었는데 이제 허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앉아 있어서 재판받는 모습, 이거 이제 다 공개될 겁니다. 뭐 국민의힘 대선 과정에서 도움이 될 리가 없죠.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재판에 전념하고 대신 정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가장 강력한 의사표시는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거죠. 나는 재판에 전념해서 무죄를 받고 돌아오겠다. 돌아오고 나서 나중에 다시 뭐 가입을 하든지 정치활동을 재개하든지 뭐 그거야 무관한 건데, 현재로서는 그렇다. 이거를 풀어주는 방법도 있다. 글쎄 그런 얘기들도 아마 윤 전 대통령한테 많이 건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선택은 아직은 나오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이 윤석열 신당 창당 해프닝으로 인해서 윤 전 대통령 본인은 적어도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다.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기대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피어오르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